안녕하세요. 간격교육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한 각종 공법상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정 규제를 건축주 그리고 건물 소유자는 준수해야 되는데 이를 위배하게 되면 위법한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관계법규에 관한 사안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위반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각각 접하게 됩니다. 여기 기존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을 기존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위반 건축물은 위법한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건축허가 받고 건축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사용승인 받게 되는데 그 사용승인 이후 적법성을 계속 유지하면 문제없지만 그 사용승인 받은 이후에 건축허가 없이 증축하거나 여러가지 설비를 대수선하게 된다고 하면 허가 없이 했을 때 위반 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위법한 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 일체의 건축물들을 위반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을 표현할 때 법령상 기존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법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위법 사항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제재 방법으로서 시정명령과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철거하라고 하는 철거명령, 공사중지명령 등을 각각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위반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없이 옥탑방을 함부로 만들었다고 하면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옥탑방 철거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시정명령에 있어서는 공사를 소반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주게 되는데 보통 그 기간을 6개월 정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을 발견한 시군구청장은 시정기간을 정하여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이러한 시정명령에 응하면 위법사항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저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으로 부족하다 판단하여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로서 철거 등의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발생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시정 이행강제금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건물이 시군구청장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건 아니죠. 사람이 말 안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은 대인적 처분이라 표현하는데 우리가 주택관리사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 자격증은 사람 기준으로 부과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대인적 행정처분에 해당되게 됩니다. 반면 건축허가 등은 사람 보고 내주는 것이 아니라 땅을 보고 내주죠. 그래서 대물적 성격을 가진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대인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이행강제금은 자주 시험에 출제되게 되는데 시험에 출제되게 된다면 딱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행강제금에 있어서는 첫 번째, 일사부재리가 배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일사부재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처벌되거나 한 번 재판한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 처벌하거나 재판하지 않는다. 그러한 일사부재리가 여기 이행강제금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에 위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일사부재리 배제와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보실 것으로 바로 2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의 2회 이내 범위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1년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공동택의 경우는 세대별 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인데 총 부가횟수의 5에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부가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여기 85제곱미터라고 하면 국민택 규모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현재 국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 이 국민택 규모에 해당되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세대별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택의 경우에는 국민택 규모이고 그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최대 5번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이행강제금 첫 번째 특징에 해당되게 되는 일사부재리 배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허가권자는 제초 시정명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는 한 번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 처벌한다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벌에 대해서는 한 번 처벌하고 끝나지만 이 이행강제금에 있어서는 반복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일사부재를 배제하게 되는데 특별히 2016년 1월 1일 날 건축 허가 없이 옥탑방이 만들어진 것을 시군구청장이 알게 되면 저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시정명령이라는 것을 1월 1일 날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잦은 철거하라 명령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철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7월 1일 날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고 아직 위법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2차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저 2차 시정명령은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잦은 철거하라 명령하며 저 2차 시정명령에 불응했다고 하면 2017년 1월 1일 날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고 3차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제초의 시정명령이 2016년 1월 1일에 있었다고 하면 2016년도에는 7월 1일 한 번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두 번째 이행강제금은 2017년 1월 1일 날 부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초 지정명령이 있은 날부터 1년에 2회 이내에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한다. 2017년부터는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 징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왜 1년에 2회 이내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는지 파악해 놓으시고 특별히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주택에 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택의 경우는 세대별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최대 5번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한다. 그래서 일사부재리 배제와 관련된 사항을 저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정명령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징수 동그라미 놓습니다. 잠깐 우리가 구분해 볼 게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에 따르게 되면 특정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그 범죄에 대해 자수하게 되면 형벌을 감경해 준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각종 재벌과 관련되어 공사와 관련된 담합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담합 사실에 대해 과징금이라는 것을 부과하게 되는데 최초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회사의 경우는 그 과징금을 100%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자수를 하거나 자백하게 되면 봐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저 이행강제금에 있어서는 그런 봐주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건축법이라고 하는 관계법규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접하면서 최초로 이 공법의 세계에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법규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공법이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알 필요 없었는데 이제 이 공법에 관한 사안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또는 질서 유지하게 된다면 처벌받을 일 없으시죠. 그래서 공법이라는 게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개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어떤 사회 질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사안들을 위반하게 된다고 하면
처벌 단속된다는 것을 신문 방송을 통해